안녕하세요. 클린스파크 전문 유튜버 10배 미국 주식입니다. 몇 달간 클린스파크 정말 굵직굵직한 뉴스가 많았죠. 여기에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들이 숨어 있거든요. 다시 정리를 해보고 또 이번 회계연도 22년 3분기 실적 발표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자료 준비는 했는데 뭐 대본 쓰거나 편집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라이브처럼 아예 무편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6월 16일에 클린스파크가 채굴기와 침수 냉각이라고 부르죠. 비트코인 채굴기를 물로 냉각시켜서 효율을 올리는 순행 장치를 저점에서 매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장에 채굴기나 관련 기기들 가격도 고점 대비 떡락했기 때문에 발표 제목에서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봐볼게요. 비트메인 채굴기인 엔트마이너 S19XP를 1800대를 정확히는 구매하기로 한 계약 자체를 할인된 가격에 인수했다는 것이고요. XP의 경우 현존하는 채굴기 중에서 가장 높은 효율과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800대 채굴기가 설치되면 252 페타이시를 추가하게 됩니다. XRC로 환산하면 0.252 XRC가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간, 즉 발표 시점 기준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배송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침수냉각 탱크 257개가 포함되는데요. 탱크 하나에 28개의 S19J 모델 채굴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총 7,196대의 채굴기가 추가로 침수냉각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이고요. 채굴 능력으로는 약 0.72 XRC 분량이 됩니다. 침수냉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채굴기 수명이 더 오래가고 채굴기를 오버클럭해서 더 빨리 돌릴 수 있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생산 원가가 더 낮아지고 효율성은 증가하게 되는 최근에 가장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한 소소하지만 2메가와트 용량의 침수냉각 시설에 호스팅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채굴기를 600개 정도 맡길 수 있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채굴기 구매나 침수냉각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이나 이런 호스팅을 다 합치면 이번에 0.3 XRC 정도의 채굴 능력 확장이 기대가 됩니다. 이를 아주 싼 가격으로 이뤄냈다는 것이 포인트고요. 네, 그럼 다음으로 7월 14일에는 있었던 이런 뉴스에 대해 다시 보겠습니다. 가격이 떡락한 중고 채굴기를 저점 매수해서 90페타이시만큼 채굴 능력을 향상시켰다는 건데요. 중요한 점은 이 채굴기들이 채굴장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소유권만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채굴기를 따로 배송받고 설치할 필요 없이 계약이 성사된 그 순간부터 바로 클린스파크의 채굴 활동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클린스파크는 항상 비트메인의 채굴기만 이용해 왔는데 와츠마이너의 M30S 모델을 인수하였습니다. 비트메인의 주력 모델인 S19J 같은 경우 1000대라고 하면 100페타이시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매한 와츠마이너는 1061대가 93페타이시 정도입니다. 그렇게 채굴기 한 대당 효율은 사실 떨어지는 모델이고요. 말씀드렸듯 클린스파크가 많은 채굴기를 호스팅하고 있는 코인민트에서 가동되고 있는 채굴기의 소유권을 구매한 것입니다. 왜 중고로 와츠마이너를 구매했냐에 대한 답변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클린스파크는 하락장에서 가성비로 채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ROI를 신경 쓴다고 합니다. ROI는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란 뜻인데요. 이번 와츠마이너 구매는 1TRC를 확보하는데 약 18불이 드는 계약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시장 최저가였다고 하는데 비트메인에서 8월에 배송된 XP 모델의 경우 1TRC당 50불 정도라고 하거든요. 이는 심지어 비트메인이 8월에 채굴기 인도 금액을 전체 약 40% 정도 내렸는데 이렇게 내린 가격이 50불이라는 거거든요. 클린스파크가 지불한 페타시당 18불과 여기 비트메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8월 50불을 비교하면 정가 대비 약 64% 할인된 가격으로 채굴 능력을 확장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굉장한 이득이죠. 또 밑에 보시면 XP의 효율이 가장 좋은데도 클팍이 주로 S19J 모델을 사는 이유도 밝혔는데요. XP 모델은 S19J 모델 대비 효율이 33% 좋은데 가격은 100%, 즉 거의 2배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S19J를 산다는 겁니다. 마라톤이나 여러 신규 채굴 기업이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였나요? 그런 기업들이 비트메인으로부터 XP 채굴기를 몇만 대 이상 계약을 쌓아 두었는데 이 채굴기가 앞으로 인도되면서 계속해서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고 현물 채굴기 가격은 거의 뭐 60%, 70% 하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이나 뭐 다른 기업들은 계속해서 정가, 그리고 즉 2배, 3배 비싼 가격으로 XP를 인도받기 위해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사기당하는 급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런 기업들은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도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재무적으로도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클파기 채굴기를 구매할 때 가성비를 따지는 전략은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8월 9일에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빅뉴스입니다. 클파기 총 86메가와트 규모의 채굴 능력으로 환산하면 최대 2.6 XRC 수준의 채굴장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뉴스였길래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했던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수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1.1 XRC의 해시레이트가 즉각적으로 클린스파크에 추가되고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랜시움과의 50메가와트 규모의 첫 호스팅 시작 시점이 올해 연말에서 내년 1분기로 미뤄졌다고 밝혔었는데요. 미뤄진 50메가와트는 이번에 인수한 채굴 시설에서 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채굴 능력의 확장이 지연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이번 채굴장 인수를 통해 즉각적으로 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던 훌륭한 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채굴장과 이미 작동 중인 기계를 포함해서 16.2 밀리언 달러에 구매를 하였고 여기에 이번에 채굴장을 판매하는 회사로부터 S19 채굴기 3,400대를 8.9 밀리언에 구입해서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합쳐서 총 1.1 XRC를 즉시 확보한 것이고요. 거래 이전까지 2.9 XRC였던 채굴 능력은 거래가 확보되는 시점에 4.0 XRC로 바로 점프하게 됩니다. 또한 말씀드렸듯 50메가와트 규모의 추가 전력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시설 확장을 통해 1.55 XRC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밝히길 다른 채굴장과 달리 이번에 인수된 채굴장의 확장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올해 안에 추가 옵션인 50메가와트가 완전히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채굴장을 인수하게 되면서 함께 인수하게 되는 채굴기 모델은 최신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S19 또는 S19J 프로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가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30일 안에 거래가 완료된다고 하니까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채굴량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딜은 와하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소유한 채굴장 중 한 곳에 인수한 것인데요.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는 클린스파크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클팍은 이번 하락장에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채굴 기업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 기업들이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채굴장이나 기계를 떨이로 판매하게 되면 클팍이 할인된 가격으로 저점에서 줍줍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뉴스들을 보면 경영진들이 아주 훌륭하게 하락장에서 채굴 기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실적 발표의 질의응답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이번 채굴장에 공급되는 전력은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전력으로 70% 이상 탄소 중립적인 소스에서 나온 에너지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에 PPA가 7, 8년 남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PPA란 전력 공급 계약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기존 PPA까지 함께 인수된 게 아니라 클린스파크가 다시 갱신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10년간 걱정 없이 싼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노력을 통해서 채굴 능력 가이던스가 공식적으로 상향 발표되었고요. 기존의 연말까지 4XRC였는데 이제는 올해 연말까지 5XRC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연말까지는 22.4XRC라는 마라톤 디지털이 과도하게 좀 발표했던 가이던스조차 뛰어넘는 목표를 제시했고요. 지금까지 목표 달성에 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초과해서 그리고 빨리 달성했던 훌륭한 리더십을 고려해보면 정말 내년까지 22.4XRC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이 뜻은 지금 비록 시총 200밀리언짜리 기업이지만 앞으로 22.4XRC를 달성하게 된다면 최소 2, 3, 5 빌리언 달러의 시총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7월 31일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를 근거로 설치 예정인 채굴기는 총 13,256대로 약 1.3XRC 분량입니다.
채굴장 인수 이후 4.0 XRC로 높아진 해시레이트에 지금까지 확정된 이 계약만 고려하더라도 1.3 XRC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최소 5 XRC 달성은 매우 낙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적 발표에서도 경영진이 올해랑 내년 가이던스 목표 달성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쟁 기업과 그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클팍이 이번 계약으로 한 달 안에 채굴 기업이 4 XRC로 뛰게 되죠. 다른 채굴 회사인 비트팜은 현재 3.8 XRC인데 한 달 뒤에 완만한 속도로 채굴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면 4 XRC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채굴 능력을 기준으로만 보면 한 달 뒤에 클팍과 비트팜은 채굴 능력이 같으니까 시총이 비슷해져야겠죠. 8월 12일 오늘 기준으로 클팍 시총이 234밀리언이고 비트팜이 339밀리언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로 봐도 클팍 주가가 45% 상승해야 비트팜과 같아집니다. 그렇게 여전히 주가에 큰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부분을 보면 한마디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영향이 너무 컸던 분기였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 더 많은 비트코인을 채굴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매출은 6밀리언 정도 줄어들어서 31밀리언을 기록하였고요. 신재생 사업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매출이 이제 0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그로스 프로핏이 전년 동기에는 87%였죠. 비트코인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87%였을 것이고 지난 분기에는 77%였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67%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영향이 정말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좀 냉정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클린스파크는 비트코인을 쌓아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를 미래의 가치에 미래 채굴 능력 확장을 위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여력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매출만 놓고 실망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순수익을 보시면 장부상에서 약 30밀리언의 적자가 났는데 이거는 무형의 감가상각까지 반영된 장부상의 손실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나 주식 보상 같은 걸 제외하고 순수하게 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그로스 프로핏이 떡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15밀리언의 이익을 냈습니다. 이익률도 49%로 전분기에 비해서 당연히 낮아졌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수익성 있게 채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어떤 장부상의 손실이 컸기 때문에 30밀리언의 적자가 난 건지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먼저 매출 비용이 증가했는데요. 이는 운영하는 채굴장과 채굴 기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페이롤 익스펜스 보시면 이는 인건비인데 전분기 대비 1.64밀리언 줄어들었습니다. 신재생 부분에서 인력을 감축해서 절약하게 된 것이고요. 중간에 Impairment of Digital Currency를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따른 장부상의 평가 손해입니다. 이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다시 장부상의 이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은 비트코인 실현 손해인데 직전 분기에 비트코인을 인식하였던 가격 대비 이번에 싸게 팔면 그만큼 손해로 잡는 것이거든요. 근데 매월 마이닝 업데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엇이나 다른 기업 대비 클팍은 훨씬 좋은 가격의 비트를 잘 팔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리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판매한 자금을 소중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큰 게 여기 맨 밑에 보시면 Discontinued Operations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재생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장부의 자산으로 잡혀있던 태양광 패널 재고라든지 신재생 관련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 자산이라든지 워킹 캐피탈 같은 그런 게 장부상의 손실로 인식하게 된 것이거든요. 사실 사업을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성은 애초에 없었고 적자만 계속해서 내고 있던 신재생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부상의 손실은 회사의 재정 건전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회사가 비트코인 채굴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 사업의 자산을 공식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구매자를 찾고 있다고 이번 실적 발표 때 밝혔는데요. 현재 매각 중인 재고나 무형자산, 잔여 계약 등의 장부 가치가 9.7밀리언입니다. 이를 정말 떨이로 반값에 팔게 돼서 현금 5밀리언 달러 정도만이라도 건지게 되더라도 이런 하락장의 소중한 유동성이자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신재생 사업 쪽에 잔여 계약을 마치면 모든 신재생 사업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경쟁력이 사실상 없었던 신재생 쪽을 덜어내는 건 펀디멘털 개선이자 또 판매를 잘하게 됐을 때 생각지도 못한 그런 꽁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점으로 클린스파크는 평균 킬로와트당 0.04불 미만으로 낮은 평균 전력 원가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있고요. 또한 채굴 중단 이슈를 겪었던 텍사스주의 채굴 기업들이나 마라톤 같은 경우도 채굴을 거의 제대로 못하고 있죠. 이에 비해 클린스파크가 직접 보유한 채굴장은 모두 조지아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요가 피크를 치는 것과 관계없이 연중 내내 안정적인 채굴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소소하지만 다른 채굴 기업들이 개판 치는 거 보면 결국에는 경쟁 기업 대비 훌륭한 채굴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무 상태도 다른 채굴 기업 대비 매우 훌륭한데요. 우선 마라톤 같은 경우 여전히 이번 실적 발표에 보니까 여전히 계속 주식을 발행해서 한 분기에만 거의 주식 판매로 100밀리언에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요. 그만큼 주주 가치는 희석이 많이 됐겠죠. 클린스파크는 정말 약속대로 작년 11월 이후 ATM 오퍼링을 손 안 대고 추가적인 주식 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채굴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성장까지 이뤄내고 있다는 점을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제가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 실적 발표 기준으로 당장의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는 현금과 보유 비트코인을 합하면 13밀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트리니티 캐피탈로부터 35밀리언의 신용대출을 조달을 했는데 이 중 20밀리언을 인출을 했고, 보니까 또 매월 비트코인 팔았던 걸로 2밀리언을 상환을 했더라고요. 그럼 이제 트리니티에게 18밀리언만 갚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 채굴장 인수에 5밀리언의 부채를 조달해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럼 총 갚아야 할 부채가 23밀리언이 됩니다. 그럼 당장 현금이랑 비트코인 팔아서 갚을 수 있는 돈이 13밀리언이니까 10밀리언 정도가 벌어서 갚아야 될 금액이라는 건데, 사실 이 정도 레버리지는 클팍의 한 개 분기 영업이익만으로도 바로 갚을 수 있는 아주 건전한 수준의 그런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정리하고 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데 참 오래 걸렸는데, 오늘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편집 없이 중구난방으로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다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매출 하락과 적자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의 피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신재생 사업을 접으면서 실제 발생한 그런 손해가 아니라 장부상에서 인식해왔던 자산을 손실로 회계 처리한 것에 불과한 말 그대로 장부상의 손해였습니다. 오히려 클린스파크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좋은 가격으로 판매해서 현금화했고, 이를 성장 자금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번 하락장을 정말 큰 성장을 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나도 저평가된 자산이고 우리 미래를 바꿀 혁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러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클린스파크도 믿고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새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앞으로 계속 시간 내서 좋은 정보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